이번 차시에는 챕터 4입니다. 발달 이론인데 첫 번째 인지 발달 이론 볼 거예요. 인지 발달 이론. 그래서 이 발달이란 부분이 좀 이론도 많고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발달 심리가 여러 부분들이 다 있어서. 자, 본론적으로 가면 첫 번째 누구 인지발달 이론은 우리가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 비고츠키 인지발달 이론, 브루너 인지발달 이론 볼 건데요. 삐아제와 비고츠키는 아주 그냥 그 발달 심리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삐아제, 잔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 잔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삐아제는 스위스 출생이세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세 자녀를 관찰하면서 인지발달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리학 역사상 발달 심리학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학자입니다. 그런데 뭐 영향이 크다 그 분의 이론만 이론이라는 건 옳은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고 반론적인 것도 있으니까 뭐 그것만 절대적인 그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론의 개요를 보면은 제가 이거 쭉 설명하고 핵심적인 거 써가면서 할 거예요. 발생론적 인식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식의 구조, 발달 과정. 어떻게 발달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마음속에 어떻게 표상이 되느냐, 새겨지느냐. 그래서 그런 걸 또 경험적으로 연구했는데 왜 경험적인 연구냐면 아동들, 누구, 자기 자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경험적인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삐아제는 이게 구성주의라고 하는데 구성주의 하면은 비고츠키도 그렇고 삐아제도 그래요. 근데 비고츠키는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면은 여기 삐아제는 구성주의는 인지적 구성, 그 다음에 개인적 구성주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고츠키 이론에서는 시대, 문화, 역사, 사회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적 구성주의를 합니다. 그러면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의 기본 과정은 뭐냐? 기본 입장은 뭐냐면은 뭐 지능이란 환경에서 적응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환경에 적응한다는 건 고정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건 아주 다이나믹, 역동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왜 지능 얘기하면 인지라는 거는 지적 능력과 상관이 없지 않죠. 지적 능력과 굉장히 상관이 있는데 이 지적 능력이라는 건 딱 픽스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이라는 거죠. 환경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동이에요. 인지 발달 이론. 그래서 우리가 삐아제 하게 되면은 특히 뭐 유아 특성들 굉장히 꼼꼼하게 제시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삐아제나 그 아이하고 성인은 질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성의 축소판이 될 수 없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이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성인은 축소판으로 성인보다 조금 협소한 양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대해 해석을 하고 적응을 하기 때문에 아동은 성의 축소판이 아닌 능동적으로 사회에 반응하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 삐아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인지 구조라는 건 뭐냐? 개인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응력을 발휘하는 거죠. 능동적인 적응 과정에서 발달하는 것이 인지 발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인지 발달 단계는 우리가 근데 이게 중요해요. 신경계 성숙. 삐아제의 개념에서 신경계 성숙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비고츠키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나중에 비고츠키 성숙이 돼야 된다니까. 우리 성숙의 개념 배웠잖아요. 신경생리학적, 생화학적 변화 이것이 돼야지만 성숙을 전제로 해서 인지 발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숙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 발달 단계가 되어야지만 돼. 이러한 부분은 좀 비판받기도 하죠. 아동의 능력을 너무 무시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조금 아이들이 점점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걸 비판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비유법에서 인지 발달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신경계 성숙이 전제돼야 된다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죠? 발달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기능이 점점 축적되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양적인 축적이 하나 있고 양적인 축적이 아니라 발달한 지식이 질적으로 변용되는 과정이라고 삐아제는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인지 발달에서는 우리가 삐아제 그 주요 인지 발달 이론의 주요 내용 보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생득적으로 부여받은 지적 행위, 그리고 일반적 특성으로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기본적인 경향성이다. 그래서 앞에 나온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주요 개념을 볼 거예요.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 주요 개념을 보면은 피아제 인지발달에서는 주요 개념, 피아제는 어떤 성숙을 전제로 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인지가 발달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 인지 기능이란 뭐예요?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경향성이 인지 기능이죠. 그러면 적응 기능은 뭐냐? 우리 적응한다는 거예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응 기능은 생득적으로 갖고 나와요. 생득적 경향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환경에 적응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생득이에요. 나중에 학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인지 발달은 적응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지 발달, 환경에 적응해서 인지 발달하는데 적응 기능이 중요하죠. 그 개념을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적응하기 위해서 피아제는 인지 갈등이 없으면은 인지 갈등이라는 게 없어요. 인지 갈등이 없다. 인지 갈등이 없으면 인지 발달도 없는 거예요. 그 뭐냐? 갈등이라는 건 뭐예요? 너와 나의 갈등. 갈등 상태는 유기체는 조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갈등이죠. 내 신체적 발달. 그러면 뭔가 채워내려고 하는 목마르면 먹으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유기체적인 생리적인 그 갈등도 있지만 인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너와 나의 사회적으로는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조화를 하지 않아요. 유기체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지 갈등이 없으면 왜 인지 발달이 되지 않냐? 아무런 더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인지 갈등이 있어 인지 발달인데 그 갈등 상태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적응을 해야겠죠. 적응을 해야죠. 갈등이 없으면 적응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런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동화라는 개념과 조절이라는 개념이에요. 동화나 조절을 통해서 인지 갈등을 해서 인지 균형을 이루죠. 그렇게 하는데 동화라는 건 뭐냐?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대상이나 사건을 현존한 도식에 의해 이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보면은 아이가 강아지에 대한 스키마가 있어요. 인지 도식이 있죠. 강아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커그니티브 스키마가 있는데 우리가 강아지에 대한 인지 도식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난 표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강아지하면 일반적으로 네 발이 있고 털이 북실북실 멍멍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는 뭐 강아지는 귀엽다라는 이런 도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어쨌든 아이가 환경에 인지 그 발달 적응할 때 여기서 냈죠. 현존하는 도식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들이 다니면서 멍멍이 하고 알려줬죠. 그래서 아이 그 머릿속에는 아 강아지구나라는 표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커그니티브 스키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존하는 도식이 뭐예요? 강아지에 대한 도식이 있죠. 강아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지나가다 뭐 멍멍이 한다는 거죠. 멍멍이. 오늘 처음 본 강아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생전 처음 본 강아지도 내가 커그니티브 스키마가 강아지의 스키마가 있기 때문에 오 강아지 귀엽다라는 거지. 저게 뭐야? 모르고 본다면은 강아지 귀엽다는 소리 못하고 저게 뭐지? 이렇겠죠. 뭔지 모르지만 귀엽다 이렇겠죠.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인지 도식이 있기 때문에 이 현존하는 강아지에 대한 도식이 있어서 강아지를 보고 여기 새로운 대상, 새로운 강아지, 새로운 사건을 보고 강아지구나 하는 게 동화예요. 그럼 조절은 뭐냐? 강아지, 고양이를 봤어요. 고양이가 나타났다. 야옹이가 나타났다. 근데 아이 도식에는 비슷해요. 그래서 야옹이가 몰라요. 인지 갈등이 없죠. 강아지다, 멍멍이다 이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저거는 야옹이야, 고양이야. 그러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게 왜 강아지 같은데 야옹일까? 갈등이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도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별하잖아요. 우리가 자랄 때 고양이 종류를 쭉 나열하고 강아지를 쭉 나열해서 얘는 강아지, 얘는 고양이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을 배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어느 순간에 커그니티브 스키마가 생긴 거죠.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근데 그 생기기까지 강아지는 털이 있고 하니까 고양이도 네 발로 다니고 하니까 야옹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강아지의 생각에 뭔가 다른 걸 알았다는 거죠. 그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조절은 새로운 정보, 고양이라는 정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현존하는 경험에 자기 갖고 있는 도식을 수정하는 거. 얘는 고양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화와 조절의 개념,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를 하고 새로운 걸 보고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조절이에요. 교재 한번 보세요.